금방 소개받은 이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얘기는 저 자신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매출과 관련된 요구들이 사실 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냥 사실 제 일기 적듯이 그렇게 좀 적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던진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오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 그리고 어떤 명확한 목표,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오라고 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헛돈 쓸 수도 있는 거고, 자칫하면은 정말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리고 성과도 없이 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GEO를 한다라는 것, 그 앞선 세대에서 어떤 SEO를 한다라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선 단계에서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서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어떤 효과들도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사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GEO는 우리의 매출과 혹은 수익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따올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유형마다 실제로 우리가 AI 검색, 그리고 이 GEO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매 전환의 방식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상품군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탐색제와, 그리고 이후에 구매를 해야만 그 품질을 알 수 있는 경험제, 구매를 해도 실제로 그 품질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신뢰제라고 존재를 한다면, 보험 상품은 사실은 이쪽에 저희는 포함된다라고 봤고, 실제로 오설록의 차 상품은 경험제에 속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둘의 효과, 결국은 GEO를 했고, 실제로 GEO의 지표는 상승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검증 가능한,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새로운 지표,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와의 관계들까지 검증이 다 됐지만, 매출로 이어진 케이스는 정반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레슨을 저희는 얻는 계기가 사실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경험제일 경우에 가장 구매 전환 효과가 실제로 GEO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이 이 경험제와 탐색제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사실 신뢰제는 이 전환을 우리가 이 GEO하는 기간 내에 사실은 확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EO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GEO를 접근할 때, 그리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유형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환의 효과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신뢰제로 갈수록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구매 전환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고려 집합 내에 얹혀 들어갈 수 있는 이 효과들로 우리가 다른 지표로 개발해가지고 사실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의 상반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GEO를 통해서 매출 혹은 구매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품군들은 상품 유형은 좀 다르다라는 것, 그 상품 유형이 달라지면 또한 이 매출과 관련된 지표들도 달라져야 된다거나, 혹은 그 효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듣게 되는 두 가지의 변수들입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들까지 전부 다 GEO를 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은 원래 좀 잘 알려져 있는 시장에서 그냥 탑 레벨의 제품인데 GEO를 하면 매출이 달라지나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통제하고도 GEO가 효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진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GEO는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힌트는 좀 가지고 있죠. 보통은 이 GEO 쪽을 적어도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한 쪽은 아마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기성 브랜드들, 이미 이 산업 내에서, 시장 내에서 이미 평판이 높고 규모도 있고 한
곳과 아예 신규 플레이어가 있다라면 이 둘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급량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따지고자 하면 현재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곳 중에 하나가 사실 참치캔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 참치캔은 무슨 프롬프트를 넣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제품을 넘어설 만한 참치캔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가시성이라는 건 사실 의미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인컴펀트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LLM 혹은 이제 우리가 이 LLM이라는 AI 검색은 소위 말하면 그 백단에 있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기성의 브랜드들이 되게 유리한 국면으로 사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규 플레이어가 올라왔을 때 사실 그 지표가 변동한다는 걸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기성 제품이나 기성 브랜드들은 실제로 신규 제품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어떤 그 출렁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효를 다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다시 기성 제품의 우위 구도로 사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1차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업에 계시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 참치캔은 최근 들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 시장 쪽인데 그래 되면 거기 가서는 얘는 신규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역동성이라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이 줄 수 있는 이런 AI 검색 내에서의 기득권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때는 AI 검색 내에서도 사실 초보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규 시장에서 우리가 또 지효를 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쪽에서의 매출을 지효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과제와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지효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매출은 분명히 다시금 기성 브랜드로 돌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실제로 그 계곡을 최소화하고 이후에 새로운 신규 제품이나 브랜드와의 어떤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효를 옆에 끼고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실리 있는 지표로 매출 기여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을 때에만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지효와 지효를 감싸고 있는 새로운 어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표와의 새로운 어떤 통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효가 매출에 기여한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OMTM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작업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지효가 만들어내는 기본 지표들, 그게 이제 가시성이라는 이름이든 인용률, 언급량, 언급 점유율,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최상단 노출률에 기타 등등까지 저희가 대충 만들어 놓은 지표만 한 10가지가 좀 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지표들이 사실 지금 현재 고객들 특히나 예를 들면 고객사의 임원분들이다 이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지표가 우리 매출 지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사실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는 현재 측정하고 있는 지표를 저희하고 통합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통합을 저희 솔루션 내에서 시켜버린 상태인 거고요. 때마침 저희는 되게 좋은 호기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A4에 이 소위 말하면 채널 그룹 내에 AI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졌죠. 아마 지금 국내에서도 GA4 들어가시면 아마 저 소스 매체 그룹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실제로 저희 쪽에 인용률이 올라갔을 때 이 GA4에 있는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실제로 유입이 들어오는 양을 함께 측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AI 어시스턴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구매 전환이나 매출로 나아가는 지표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브랜드들이.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끌어내기만 하면 실제로 지효 지표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매출 기여도를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앞선 사례, 실제 이제 오솔록의 사례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OMTM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리라는 지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확증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임원들이 계시는 분들한테 이 지표는 이것과 이렇게 관련이 있고 실제로 매출 기여도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또 쉽게 사실은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지효라는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리고 지효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실제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지표로 신뢰도를 쌓으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표와의 관계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이 지효 지표 외에 다른 변수들을 전부 다 통제했을 때 실제로 매출 기여도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 이 지효가 실제로 시장 내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로 저는 확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효 이 업계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들어 내놓는 어떤 이 지표들이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과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과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실제로 이 지표의 상승이 매출 기여도의 명확한 관계들을 입증해내야 되는 이 고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분명 한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이걸 입증하긴 했지만 이게 시장에서 완벽하게 설득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사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효는 매출 기여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